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베이퍼 나루입니다. 오늘은 전자담배를 사용하시거나 사용할 예정이신 분들께 아주 유익한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전자담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질문하시는 내용들을 한 번에 요약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들을 꽤나 오랜 시간 추려보니까 대략 15가지 정도 나오더라고요. 혹시나 내가 궁금한 것만 따로 찾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이 양쪽에다가 해당 질문과 타임라인 정보를 올려놓도록 할 테니 해당 시간 찾아가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전자담배에 대한 모든 지식 함께 살펴보시죠.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전자담배 과연 얼마나 유해한가요? 사실 가장 많이들 하시는 질문이고 가장 이슈가 된 주제이기도 하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연초에 비교했을 때 그 유해성은 5% 미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루 한갑 분량의 전자담배 사용을 하시는 분들 기준으로 하루 종일 베이핑을 하더라도 한 가치보다 유해성이 더 적다는 말과도 똑같은데요. 이 직접 흡연에 의한 피해도 이만큼 적지만 간접 흡연에 의한 2차 피해는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본인 건강과 그리고 주변인들의 건강을 위해서 연초에서 전자담배로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금연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금연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으면 그것 또한 손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께 금연 보조제로서 혹은 흡연의 대체제로서 아주 좋은 선택지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증거 있어? 라고 생각하실 분들을 위해서 위쪽에 제가 링크를 하나 걸어 드릴게요. 이 카드를 타고 가서 살펴보시면 제가 이 전자담배 유해성에 관련돼서 각종 증거 자료와 여러 가지 논문들을 링크까지 걸어 놓은 글들이 있으니 한번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밑에 있는 댓글들도 한번 살펴보세요. 정말 많은 후기들이 전자담배 사용 후에 몸이 좋아졌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중에 특히 어느 남성분께서 전자담배를 사용하고서 이게 남자한테 아주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공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게 참 좋은데 이게 대놓고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좀 그렇습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폐에 물이 차나요? 라는 질문도 상당히 많이들 해주시는데요. 이 루머는 전자담배가 한국에 상용하고 나서부터 꾸준히 언급이 되고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호흡기내과 알러지내과 전문가이자 담배 중독 전문가인 리카르도 폴로사 교수의 말을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초를 끊고 전자담배로 전향한 사람들의 호흡기 성능이 증가한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폐에 물이 찬다는 루머가 나온 이유는 뿜어내는 것이 증기다 보니까 이 증기가 폐 속으로 들어가면 이게 물이 차는 게 아니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리카르도 폴로사 교수의 답변에 적혀 있는데 천식 환자들이 사용하는 네뷸라이저에서 훨씬 더 많은 양의 증기가 포함되어 있을 뿐더러 이것은 폐에 물이 차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거꾸로 생각해보면 진짜 한 명이라도 폐에 물이 찬 사람이 나왔다 하면은 언론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마 보도되고 난리가 이미 났겠죠. 저도 벌써 전자담배를 사용한 지 8년 차이고 주기적으로 건강검진도 받는데 작년에 실시한 폐기능 검사에서는 제 나이대에 걸맞는 건강한 비흡연자의 폐로 판정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해당 영상도 위쪽 카드 타고 살펴보시면 보다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전자담배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작동 원리를 굳이 아실 필요는 없지만 앞으로 전자담배를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 이 원리를 이해해 두시는 게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전자담배를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코일이라는 부속이 있습니다. 코일은 기기마다 형태와 크기가 다르지만 기본적인 구조는 모두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코일 내부를 살펴보시면 금속성 와이어 혹은 망사 재질이 감싸져 있고 그 외부 혹은 내부로 솜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솜을 액상으로 적신 후에 이 와이어를 가열하게 되면 거기서 발생하는 증기를 흡입하게 되는데 그 증기 속에 니코틴이 들어있어서 연초담배를 대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연초담배와 전자담배의 가장 큰 차이점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연초담배를 보시면 불을 지펴서 거기서 나오는 연기를 빨아들이게 되잖아요. 하지만 전자담배 같은 경우에는 액상을 끓여서 나오는 증기를 흡입하기 때문에 연초에서 발생하는 발암물질들, 타르, 벤젠, 비소 등의 물질이 나오지 않고 아주 순수한 형태로 니코틴을 섭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참 쉽죠? 다음 질문입니다. 액상은 무슨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나요? 전자담배에 사용되는 액상은 크게 4가지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PG, VG,
VG, 향료, 니코틴인데요. PG와 VG는 증기를 만들어주는 액상의 아주 기본이 되는 베이스 성분입니다. 그리고 향료는 향을 느끼게 해주는, 우리가 뭐 음료수를 마시거나 사탕을 먹었을 때 들어있는 그러한 성분이 들어가 있고요. 담배를 피는 목적인 니코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PG와 VG 모두 우리가 먹거나 바르는 식료품 혹은 화장품에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무해성을 FDA에서 검증받은 성분이기도 합니다. 물론 증기 형태의 PG와 VG를 폐로 흡입하는 것에는 유해성 논란이 있으나 해당 사건이 PG와 VG 때문에 발생한 거인지에 대한 것도 논란거리가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PG와 VG 때문에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그 유해성이 연초에 비해서는 극도로 적기 때문에 굳이 말을 하지 않는 것이죠. 혹시나 그게 유해하다고 하더라도 연초에서 발생되는 뭐 타르 등의 발암물질에 비하면 그 유해성이 극히 미비하다는 게 대부분 전문가들의 의견이죠. 사실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들은 PG, VG보다는 향료입니다. 특정 향료들은 폐로 흡입을 했을 때 몸에 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담배 완전 초창기 때는 이런 거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몸에 안 좋은 것도 액상으로 만들어서 제작하곤 했었는데 요즘은 다 무해성이 검증된 향료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마시는 주스 등의 음료수 혹은 캐러멜, 사탕 등에도 이런 식용 향료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니코틴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제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담배를 피는 주 목적이죠. 도파민을 분비시켜서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고 각성 효과 및 집중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니코틴의 대표적인 부작용으로는 고혈압, 인슐린 대사 감소, 탈모 등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니코틴을 발암물질로 알고 계신데 니코틴은 발암물질이 아닙니다. 검색만 해보셔도 아주 쉽게 찾아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연초의 발암물질은 니코틴이 아닌 타르, 벤젠, 비소, 납 등의 발암물질이 따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질들이 검출이 안 되는 전자담배가 더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아까 링크 걸어드린 영상에서 해당 내용도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해당 영상을 꼭 한번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자, 다음 질문입니다. 관련형이 낫나요? 액상형이 낫나요? 전자담배라는 이름만 똑같고 작동 원리부터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관련형 전자담배는 내부에 히팅 블레이드라는 게 있는데 이게 담배에 불을 붙이는 것과 같은 효과를 주는 원리입니다. 담배를 이렇게 꽂으면 이 히팅 블레이드가 달궈지고 거기서 나오는 연기를 흡입을 하게 되는 건데요. 속칭 찐담배라 그러죠. 태우는 것보다 열은 더 적고 유해물질도 덜 나오긴 하지만 연초의 원리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관련형 전자담배들을 사용하시다 보면 이 히팅 블레이드나 뭐 주머니에서 검은색 찌꺼기들이 엄청나게 쏟아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그 젤을 보면 아실 수 있듯이 그 끓인 연기를 흡입하게 되는 것이 관련형 전자담배입니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앞서서 설명드렸듯이 액상을 끓여서 나오는 증기를 흡입하는 방식이다 보니 연소 과정에서 나오는 유해물질은 검출되지 않습니다. 뭐 행여나 코일을 엄청나게 바싹 태워서 그 연기를 마시면 유해물질 물론 나오긴 하지만 사실 그렇게 베이핑 하시는 분들 없잖아요. 한국금연치료 전문의이신 단국대 정유석 교수님의 말을 빌리자면 연초의 유해성이 100일 때 관련형 전자담배는 한 30, 액상형 전자담배는 5 미만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뭐 논문에 따라서 100분의 1 혹은 1000분의 1 수준으로 낮춰서 발표하는 논문도 있긴 합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액상 한 병에 얼마나 사용하나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게 내가 어떤 기기를 쓰느냐 그리고 나의 베이핑 습관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납니다. 예전에 하부코일 사용하던 시절만 하더라도 액상 한 병에 보통 14에서 15일 정도 사용했기 때문에 14갑 분량 정도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 나오는 기기들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출력이 강하고 액상 소모량이 굉장히 빠르죠. 그래서 요즘엔 저희가 10갑에서 14갑 정도 분량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본인 기기가 좀 맛이 연하고 출력이 약한 기기를 사용하신다면 액상 2ml가 담배 1갑 분량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출력이 높고 맛이 진한 기기를 사용하신다면 3ml당 담배 1갑 정도로 계산하시면 얼추 맞습니다. 그리고 폐호흡 액상의 경우 5ml에서 6ml 정도를 담배 1갑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건 더욱 개인의 편차가 심하더라고요. 담배 하루에 1갑 태우시는 분들도 하루에 막 10ml 이상 사용하는 경우도 많고 5mm도 안 썼는데도 하루 만족을 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폐호흡으로는 담배랑 비교해드리긴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 매장 방문 고객님들의 평균을 말씀드리면 폐호흡 액상 한 병당 10일 정도 전후로 사용을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다음 질문입니다. 액상에는 니코틴이 얼마나 들어가 있나요? 이것도 정말 단골 질문이죠. 요즘 나오는 이포흡 액상들의 경우는 대부분 9.5에서 9.8mg 정도의 니코틴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는 저희가 비교할 때 보통 연초 기준 0.3mg 담배랑 비교를
해드리곤 하는데요. 그래서 니코틴 함유량 3mg당 연초담배 0.1ml 정도의 니코틴 양이라고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게 니코틴 정량을 흡입 횟수랑 뭐 이런 걸로 나누면은 정확한 계산은 좀 힘든데, 니코틴 정량을 흡입 횟수로 대충 평균치로 나누고 체내 흡수되는 흡수량을 계산했을 때 대략 9에서 10mg의 전자담배 액상은 0.3ml 담배랑 흡사하다라고 보통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연초담배에서 표기되는 니코틴 양은 체내에 흡수되는 양이고, 실제로 흡수되는 양보다 훨씬 더 적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전자담배 액상에 표기되어 있는 액상은 니코틴의 정량을 표기를 한 것이고, 체내에 흡수되는 양은 또 적습니다. 이걸 같이 비교하기가 상당히 애매하긴 해요. 그런데 제가 매장에서 근무하면서 뭐 수천 수만 명의 전자담배 유저들을 보면서 느낀 것인데, 연초에 비하면 니코틴이 좀 덜 들어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자꾸 담배 생각이 많이 나고 니코틴이 부족한 느낌 받아서 주구장창 피게 되잖아요. 이거는 몸에서 니코틴이 부족하니까 계속 더 달라고 예언을 하는 것인데, 뭐 많이 펴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초보다는 훨씬 더 유해하기 때문에 차라리 니코틴 만족감을 줄 때까지 펴버리고 연초를 안 피시는 게 건강상에는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폐호흡 액상의 경우에 요즘 출시되는 액상들은 99%가 다 3mg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포흡 액상보다 3분의 1로 떨어지는데 이거 괜찮냐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사실 폐호흡기 대부분이 이포흡기보다 출력이 한 3배 정도 강하게 사용을 하기 때문에 니코틴 양으로 따져놓고 봤을 때는 비슷한 정도를 흡수하게 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어떤 기기를 구매해야 하나요? 제가 사실 유튜브에서 제일 많이 하는 답변이 기기 추천이에요. 이 기기란 게 사람마다 맞는 게 있고 안 맞는 게 있고 취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 정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대략적으로 어떻게 기기를 고르는지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전자담배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이포흡기기와 폐호흡기기로 분류가 되는데요. 이포흡기기는 일반 담배처럼 사용하는 기기를 말합니다. 이게 속담배랑 겉담배랑은 다른 거예요. 속담배 피듯이 입으로 빨아내고 폐로 머금고 다시 뱉어내는 게 이제 이포흡 기기고요.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뭐 스틱형 전자담배 있잖아요. 그런 스틱형 전자담배도 이포흡 기기고, 한참 열풍이었던 주울이나 뭐 칼리번 이런 기기들은 CSV 혹은 팟 디바이스라고 부릅니다. 이런 것들도 다 이포흡 기기예요. 폐호흡 기기는 이포흡과 다르게 한 번에 폐로 들이마시고 내뱉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기기를 폐호흡 기기라고 합니다. 보통은 크기가 굉장히 큰 편이에요. 한 손바닥 정도 크기의 기기들이 많습니다. 뿜어냈을 때 정말 말도 안 되게 용처럼 부악 하고 뿜어내는 기기들을 보셨다면 그게 바로 폐호흡 기기예요. 모드기라고도 부릅니다. 이포흡과 폐호흡의 개인 호불호가 있는데, 제가 대중적인 성향을 말씀드리면 좀 담배 대용으로 쓰고 싶고 나는 가성비도 중요하고 휴대성도 중요하게 생각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포흡 기기를 보시는 게 맞고요. 한번 부악 뿜어내는 그 맛을 맛보고 싶다든지, 아니면 정말 풍성한 맛, 좀 전자담배를 취미로 즐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폐호흡기기를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아무래도 폐호흡기기가 좀 더 매니아틱하고 액상 소모량도 많고 뭐 여러 가지 커스텀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더 비용이 들어가는 편이고요. 이포흡기기의 경우에는 담배보다는 금액이 덜 들어갑니다. 사실 결국에는 둘 다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포흡과 폐호흡의 정확한 차이를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또 위쪽 카드를 타고서 한번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어떤 기기를 추천하시나요? 이게 정말 어려운 질문이에요. 전자담배 기기가 한 달마다 기기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그 쏟아져 나온 대부분의 기기들이 선택을 받지 못하고 도태되고 대세 기기 몇 개만 남아있게 되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이 대세 기기들을 구매하시는 거예요. 이 대세 기기를 어떻게 알 수 있냐? 유튜브 검색하셨을 때 리뷰 개수가 한 10개 이상 된다 하면 그 기기는 대세 기기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대세인 기기를 추천드리는 이유가, 이 전자담배란 게 뭐 코일이나 팟, 뭐 카트리지 이런 소모품류를 구하실 때 너무 매니악하고 유니크한 제품을 구하시면 나중에 그 소모품을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지게 됩니다. 쉬운 예로 내가 지금 당장 담배를 피우고 싶은데 라이터가 없어요. 근데 이 라이터를 구하려면 30분 차를 타고 나가야 됩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정말 굉장히 짜증이 나겠죠. 어지간하면 대세 타서 소모품을 어디에서나 좀 구하기 쉬운 기기를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대세 탔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성능을 인정받았다는 것 뜻이기도 해요. 제가 이 시점에서 특정 기기를 추천해드리면 몇 달 뒤에 보시는 분들은 또 헷갈리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굳이 이 자리에서 추천드리진 않겠습니다. 내가 구매하는 이 시점에 좋은 기기가 뭔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타고 들어오셔서 최신 리뷰 좀 살펴보시면서 제가 강력하게 추천하는 기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약하자면 비교적 최신 제품을 구매하되 대세가 된 기기를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어떤 액상을 구매해야 하나요? 액상도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이포흡 액상과 폐호흡 액상인데, 이포흡 액상은 보통 30ml 단위로 판매가 되고 니코틴 함유량이 보통 9에서 10mg 사이입니다. PG와 VG 비율이 5대5 혹은 6대4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포흡 액상들은 사실 어떤 타입의 이포흡 기기
줄기계 넣던 상관은 없습니다. 간혹 CSV에는 솔트 니코틴만 써야 된다라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줄기 니코틴 제품을 넣어도 전혀 문제가 없으니 걱정하지 말고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보통 이렇게 생긴 병에 들어있는 액상들이 이포 액상입니다. 이건 제가 요새 사용하고 있는 파라다이스라는 액상이에요. 폐업용 액상은 보통 60ml 단위로 판매를 하고 VG, PG 비율이 7:3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포 액상과의 차이점은 니코틴이 아무래도 좀 적게 들어가 있고 PG랑 VG 비율이 다릅니다. VG 함유량이 높을수록 좀 끈적해지고 무화량이 증가하게 되는데 그래서 폐업 액상의 VG 비율이 좀 더 높은 편이에요. 보통 이렇게 생긴 병에 들어있는 게 폐업 액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정말 너무나도 많이들 하시는 질문인데 폐업용 액상을 이포 기계에 써도 되나요? 혹은 이포용 액상을 폐업용 기기에 사용해도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폐업용 액상은 이포용 액상에 비해서 점도가 더 높습니다. 한마디로 끈적끈적거려요. 그래서 액상이 이 코일에 스며드는 시간이 아무래도 이포 액상에 비해서 더 오래 걸리는 편인데 이 이포 기계에 들어가 있는 코일들의 세팅은 조금 더 묽은 그 액상들의 유입 속도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베이핑을 하면서 솜에 젖은 액상들 다 날려보냈는데 유입 속도가 더뎌지면서 솜이 충분히 젖지 못하고 솜이 타버릴 수 있는 결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폐업 액상 이포 기계 넣으면 무화량이 빵빵 늘어나지 않을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처음 몇 번은 정상적으로 작동할지 몰라도 연타나 장타에 굉장히 취약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폐업 액상을 이포 기계에 넣어서 사용하시는 것은 크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간혹 폐업 액상도 호환되게끔 만드는 기기들이 있어요. 뭐 0.60 이하의 코일을 사용하는 기기들이 있는데 이런 기기들에도 폐업 액상을 넣으면 맛이 굉장히 싱겁거나 니코틴이 너무 조금 들어가 있어서 미친 듯이 베이핑을 해야 되는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폐업용 코일은 또 좀 더 점도가 높은 폐업용 액상에 세팅이 되어 있는데 묽은 이포업용 액상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조금 더 누수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니코틴이 무려 3배나 더 강하기 때문에 베이핑을 했을 때 목이 엄청 아프다든지 머리가 아프고 막 속이 느글거린다든지 하는 증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또한 주의하셔야 합니다. 기기에 맞는 액상을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솔트 니코틴이 무엇인가요? 이 솔트 니코틴이라는 게 정말 복잡한데 제가 과학적인 설명을 다 제쳐주고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액상에 넣는 니코틴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담배 잎이나 줄기 뿌리에서 니코틴을 추출해내고 그거를 액상화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적인 니코틴들은 대부분 이렇게 줄기나 뿌리,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추출된 니코틴에 특정한 가공을 더해서 새롭게 만들어낸 게 이 솔트 니코틴인데 이 솔트 니코틴의 특징은 체내 흡수량과 흡수 속도가 일반 니코틴에 비해서 훨씬 더 빠르고 강력합니다. 그리고 동일 농도에서 일반적인 니코틴보다 이 솔트 니코틴의 타격감, 그러니까 목을 때려준 느낌이 4분의 1 가량 낮습니다. 이걸 바꿔 말하면 니코틴 양을 4배, 5배 늘려도 타격감, 목을 때려주는 느낌이 그냥 사용할 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장점, 빠르고 높은 흡수율, 낮은 타격감으로 만들어낸 고농도 니코틴을 조합하면 정말 빠른 시간에 엄청난 양의 니코틴을 체내에 흡수하게 됩니다. 미국에서 빅히트를 쳤던 줄이 이러한 이유 때문에 유행을 탄 거예요. 아까 국내에서 판매되는 이포 액상들 대부분 니코틴이 9에서 10mg 사이라고 말씀드렸죠. 미국에서 판매되는 솔트 니코틴 액상의 대부분은 30에서 50mg 사이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액상들을 한 3번에서 4번 베이핑을 하잖아요. 그럼 머리가 빡 띵해지면서 소위 말하는 니코뽕이 그 자리에서 바로 오게 됩니다. 빠르고 간편하게 니코틴 만족도를 느낄 수 있고 고농도의 솔트 니코틴 제품들이 워낙 빠른 시간 안에 고농도의 니코틴을 체내에 흡수하다 보니까 연초를 폈을 때도 이 솔트 니코틴의 만족감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줄이 대유행할 때 연초 흡연자보다 줄을 사용하는 유저가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이런 고농도 솔트 니코틴을 판매하면 담배 사용하는 사람들이 줄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한국에서는 법적으로 1% 이상, 그러니까 10mg 이상이 되는 액상을 제조하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뭐 자격증이 있다면 20mg까지 들어있는 액상을 판매해도 된다고 하는데 사실 다 10mg 미만으로 제한을 걸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사실 줄기 니코틴 제품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자에 따라서 나는 솔트를 써야지 니코틴 충족감이 좀 빨리 오더라 이런 분도 계시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그냥 개인적인 호불호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또 솔트 니코틴이 좋기만 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솔트 니코틴의 또 단점이 몇 가지가 더 있는데 간혹 솔트 니코틴을 사용하면 두통이 온다거나 기침이 너무 심하게 난다든지 목 통증, 무기력증 이런 걸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솔트 니코틴이 몸에 안 맞는 겁니다. 저도 그런 증상을 겪었기 때문에 솔트 니코틴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 솔트 니코틴 특유의 그 칼칼하고 목 핥히는 듯한 그 느낌이 참 싫더라고요. 전자담배와 당뇨병 사이에 관계가 있나요? 전자담배 폭발 관련된 질문인데요. 전자담배 누수 어떻게 해결하나요? 코일 교체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코일이 너무 빨리 타요. 왜 그런가요? 올바른 사용 습관이 어떻게 되나요?